2026 U23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8강전에서 호주를 꺾고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연장전을 치르지 않고 정규 시간에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6년 만에 한국이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접전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한국의 4강까지의 과정과 결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축구 팬들에게 관심이 뚝 떨어져 있는 거 맞긴 한데 토트넘이 18위 팀을 상대로는 이기면서 반등의 계기가 있을까 하는 경기를 봐야 할지, 아니면 팬들에게 거의 버림받을 정도의 U23 아시안컵 한국 호주의 8강전을 봐야 할지, 어떤 컨텐츠에 집중해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먼저여야 하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늘이 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C조 세 번째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0대2로 패배를 하고도 레바논이 이란을 잡아버리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극적으로 한국이 8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민망하여라. 많은 팬들은 차라리 그냥 빨리 탈락하라면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차라리 그냥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베트남의 경기들이 더 스토리도 있고 경기력도 좋습니다. 베트남은 4경기 4전 전승에 4경기 연속 선제골, 매 경기 득점에 승승장구하니까 좋잖아요. 반면에 한국 이란과의 무승부, 약체 레바논의 2실점 4득점, 우즈벡에게 무득점 패배, 응원하고 싶지 않겠죠. 아시아의 강호라면 일본처럼 21세 이하로 나와도 압도적 기록으로 승리해야 응원할 맛이 날 텐데, 솔직히 실시간으로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길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이번 U23 아시안컵은 예상 밖의 결과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4전 전승도 예상 바뀌고, 이란이 8강 진출 실패, 개최국 사우디가 8강 진출 실패, 중국이 호주를 이겨버리고, 레바논이 이란을 이겨버리고, 요르단이 일본을 이길 뻔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분명 한국의 상황도 이상한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냥 탈락하는 게 맞다고 보면서도 이런 예측 불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이 호주를 이길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 우선 한국이 아쉬운 건 있습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의 믿었던 에이스 강상윤이 첫 경기에서 부상으로 소집 해제가 되어버리면서 꼬여도 너무 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박지성이 없이 월드컵 치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레바논전에서 4골 넣어봤잖아요. 이번 대회 한 경기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 1위가 일본 5골이고 그 다음 한국이 4골입니다. 세트피스를 통해서 첫 골 넣었고, 세트피스를 통해서 두 번째 골 넣었고, 박스 안에서 패스플레이로 세 번째 골, 박스 안에서 패스플레이로 네 번째 골. 슈팅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고급 축구하려다가 폭망해서 그렇지, 중국처럼 공격을 못하는 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호주 8강전은 이 경기 전에 중국 우즈베키스탄의 8강전이 있었는데, 중국이 기적의 무실점으로 승부차기 끝에 4강에 진출해버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우승 후보였고, 중국을 상대로도 20개가 넘게 슈팅을 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우승 후보를 이겼으니까 지금 기적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강전이 4경기 중에 3경기가 모두 연장전을 다 치르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연장 가지 않고 호주를 잡아버린다면 분명 분위기는 급반전이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죠. 호주는 피지컬이 그냥 유럽이니까 우선 스피드가 한국 공격수들이 더 빠른 만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발 점유율만 높이지 말고 슈팅 좀 때려라.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한 번도 선발 출전한 적 없는 백가온이란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것입니다. 통계 매체에서는 대한민국을 5백으로 세우고 했지만 실제로는 4백이었죠. 우선 한국이 아쉬운 레벨인 건 맞지만 호주에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투지도 달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호주 선수의 상의도 아니고 하의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냥 벗겨버리러 가더라고요. 경고를 받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죠. 호주의 역습에 한 번씩 위기가 있었고 퇴장까지 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는데, 다행히
옵사이드가 먼저 인정되면서 대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이 지금 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8강전을 진짜 무득점 했다가는 진짜 그러지 말자. 주도를 하고 있던 대한민국에게 예상치 못한 고퀄리티 선제골이 터집니다. 중원 지역에서 롱볼을 보냈는데 그걸 우리 선수가 터닝 발리 로빙 슛으로 슈퍼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항상 터치를 하고 또 뭔가 만들려고 하면서 실망을 줬는데, 이런 다이렉트 슈팅이면 이미 지시를 받은 거죠. 공격수들아 제발 슈팅 좀 해라. 선제골 폭발시킨 선수는 백가원이라는 선수로 올해 나이 19살 부산 아이파크로 프로 데뷔를 한 선수입니다. 오른발이 주발이고 스피드가 강점이면서 전천후 공격수입니다. 감독이 백가원을 선발 출전시켰고 그 믿음에 보답을 한 거죠. 형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한 번씩 역습으로 위기 상황을 겪었는데 오히려 수비 조직이 좋으면서 옵사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 37분에 아주 큰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태클을 했는데 볼이 닿지도 않았고 손에 볼이 닿으면서 중국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허탈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보기로 봐도 페널티킥이겠더라고요. 호주 선수들은 누가 찰지 정하는 분위기일 만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득점을 쉽게 볼 수 없는 만큼 큰 위기라고 봤는데 이상하게 체크가 길어지더니 중국 심판이 본인이 페널티킥을 찍어놓고 다시 온필드 리뷰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페널티킥이 아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퇴장까지 주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페널티킥 취소가 되는 겁니다. 호주 선수들은 매우 황당해했고 코치진도 멘탈 붕괴였습니다. 그냥 고맙기만 하고 쉴드 치지 않겠습니다. 호주 스포츠 일면에 나올 상황일 듯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전반전은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슈팅 5개, 점유율이 65%를 기록했습니다. 4강이 가능한 거지 4강 확정이 아닙니다. 전반에도 분명 보이지 않는 위기가 많았던 만큼 한 골을 지킬 수 있는 한국 레벨은 아닙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실제로 실점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호주가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한국의 기회도 생기겠죠? 그러나 한국은 호주에게 실점을 하고 맙니다. 후반 50분에 박스 안에서 태클로 볼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볼은 오히려 호주 선수에게 유리하게 되면서 허탈하게 실점을 하고 맙니다. 이후에 매우 지루하면서 차라리 그냥 탈락해라 라고 할 때 후반 87분 드디어 다시 득점이 폭발합니다. 레바논전에서도 50%의 골이었던 세트피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코너킥이 문전으로 날카롭게 휘어들어갔고 호주가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다고 했는데 그대로 적중하면서 신민아가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을 합니다. 4강전은 이제 베트남 대 중국, 한국 대 일본 빅매치입니다. 동아시아 세 나라가 모두 4강에 오르는 건 역사상 처음이네요. 화요일 밤 8시 30분 한국 경기를 치른 후에 자정쯤에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려나요?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